이번 장에서는 금융 이해력의 중요성과 자녀에게 책임감 있는 자금 관리를 가르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산 책정, 세금, 다양한 유형의 투자 및 저축 계좌에 대한 기본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신용과 미래를 계획하면서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이해하게 됩니다. 금융 지식의 기본을 이해하는 것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 장에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단계를 안내할 것입니다. 예산 책정 기술을 가르치는 것부터 책임감 있게 학점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까지 이 장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모두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 성공을 위해 금융 지식이 필수적인 이유. 자금 관리의 기본 이해. 돈 관리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통화, 은행 사용법,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법, 재정관리 방법을 아는 것은 모두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기본 사항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통화와 교환 방법. 화폐에는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법정화폐는 정부가 법정화폐로 선언한 돈으로 지폐와 동전이 포함됩니다. 암호화폐는 컴퓨터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돈이며 온라인 디지털 통화로 진행합니다. 명목화폐는 암호화폐나 기타 상품 및 서비스로 교환될 수 있습니다. 은행 이용 방법 및 운영 방식. 때로는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조합을 이용하는 것은 자녀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은행은 예금, 대출, 출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은행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징수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이해 및 사용 방법.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는 돈을 쓰는데 편리한 방법입니다. 직불카드는 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있으며 저축계좌나 당좌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신용한도에 액세스하여 품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와 달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계좌에 없는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신용카드의 책임감 있는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방법. 자녀가 재정적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작성하고 비용을 추적하면 자녀가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절약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정적 목표를 설정하고 부채를 관리하는 것은 자녀가 미래에 도움이 될 건강한 재정 습관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 재정적 성공을 위해서는 돈 관리의 기본을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녀에게 다양한 종류의 통화를 식별하는 방법, 은행을 이용하는 방법,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모두 성공적인 재정적 미래를 위한 필수 기술입니다. 투자 및 저축계좌 이해.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려면 투자 및 저축계좌의 기본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대규모 구매를 준비하고 재정적 긴급 상황을 처리하고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달리와 복리의 차이입니다. 달리 이자는 여러분의 계좌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더라도 항상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반면 복리 이자는 이미 벌어들인 돈의 이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합니다. 주식, 뮤추얼 펀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모두 자녀의 돈을 늘리고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은 회사의 소유 지분이며 주식의 가치는 회사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뮤추얼 펀드는 많은 투자자들의 자금풀이며 다양한 주식에 투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도 투자이지만 정부와 기업이 발행하며 특정 기간에 정해진 금액의 이자를 반환합니다. 정기저축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계좌가 있습니다. 당좌예금 계좌는 돈을 쉽게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돈 관리에 좋습니다. 저축계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가 붙고 머니마켓 계좌는 이자율이 더 높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이자를 얻으려면 최소 잔액이 필요합니다. 401k 및 IRA와 같은 퇴직 계좌도 저축 계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규칙 및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투자 및 저축 계좌에 익숙해지는 것 외에도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자율, 월 수수료, 최소 잔고 및 기타 요구 사항을 알면 자녀가 재정 상황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투자하고 저축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는 것은 자녀가 미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 세금, 인플레이션 및 복리 이해. 금융 지식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예산, 세금, 인플레이션 및 복리의 기본 개념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은 돈을 어떻게 쓰고 저축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장기적인 재정 목표 설정, 비용 추적, 다양한 요구에 대한 자금 할당이 포함됩니다. 적절한 예산 책정과 재무 계획은 재무 목표를 계속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상품과 서비스의 일반적인 가격 수준의 증가로 인해 통화 구매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므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소득, 재산 및 서비스에 대해 정부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기부금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세금뿐만 아니라 제출, 마감일 및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면제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리란 전년도 이자에 이자를 더해 계산하는 이자 유형이다. 즉, 저축계좌에 돈을 오래 보관할수록 더 많은 이자를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복리 이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 편성, 세금, 인플레이션 및 복리를 이해함으로써 재정적 성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재정을 적절하게 관리하면 재정 목표를 계속 달성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미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의 기본 이해. 재정 관리에 있어 신용은 중요한 도구입니다. 신용은 본질적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돈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신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레딧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신용점수입니다. 여러분의 신용점수는 여러분의 신용도를 나타내며 여러분의 과거 신용기록을 기반으로 합니다. 은행, 대출기관 및 기타 금융기관은 이 점수를 사용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좋은 신용점수는 일반적으로 620점 이상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에는 보안카드와 무담보카드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담보신용카드는 카드를 확보하기 위해 보증금을 요구하며 일반적으로 신용기록이 불량하거나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무담보 신용카드는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신용기록이 양호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신용기록을 구축하고 확립하는 방법입니다. 신용기록을 쌓으려면 빌린 돈을 모두 갚고 기한 내에 전액 갚을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는 담보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아두는 것, 소액대출을 받아 제때에 상환하는 것, 보증인을 활용하여 대출을 확보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신용을 사용하고 부채를 피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신용카드나 대출의 조건을 이해하고 매달 제때에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편안하게 상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빚을 지지 않고 연체로 인한 잠재적인 결과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감 있게 신용을 사용하고 부채를 피함으로써 재정을 통제하고 장기적으로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돈을 현명하게 절약하고 투자하고 사용하기 위한 전략 개발. 돈을 현명하게 저축하고 투자하고 사용하는 것은 금융지식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자녀가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저축을 위한 단기 및 장기 목표 수립. 저축 목표를 설정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재정적 성공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휴가나 새 자전거를 위한 돈을 모으는 것과 같은 단기 목표에 대해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대학 학자금 저축이나 주택계약금과 같은 장기 목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세요. 자녀가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자금 실시. 자동차 수리, 의료 실직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돈을 따로 저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함께 저축하기에 합당한 일정 금액을 결정하고 저축계좌에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비상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보충되어야 합니다. 돈 투자를 위한 팁. 투자는 자산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과 뮤추얼 펀드부터 채권과 예금 증서에 이르기까지 돈을 투자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녀에게 다양한 투자 옵션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떤 옵션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결정하도록 도와주세요. 확실하지 않은 경우 재무 상담사와 상담해보세요. 현명한 지출 전략. 지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예산을 작성하고 지출을 추적하도록 격려하십시오. 그들이 필요와 욕구의 차이를 인식하도록 돕고 지연된 만족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방법.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돈을 현명하게 저축하고 투자하고 사용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때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 추적 소프트웨어나 예산 앱을 사용하는 것은 지출,
저축, 투자 목표를 모니터링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 목표 추적기나 은퇴 계산기와 같은 유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순조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금융 지식에 대해 토론하고 돈을 현명하게 저축하고 투자하고 사용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여러분은 자녀가 현재와 미래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재정 계획은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유형의 투자와 자원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지 알고 이용 가능한 재정 자문가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종합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단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재무 자문가, 은퇴 및 보험 계획 방법, 유산 계획 팁, 위험 관리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종합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려면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목표를 설정한 다음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 지출, 부채, 자산 등 현재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재정 계획에는 은퇴, 투자, 대학 자금 조달과 같은 장기 목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는 투자 전략, 예산 책정, 부채 감소 및 저축 증대 전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재정 고문과 협력하는 것의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미션을 받지 않는 수수료 전용 자문가와 고객을 위해 투자할 때 보수를 받는 커미션 기반 자문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금융 자문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문이 보유한 전문 지식의 유형, 경험 및 수수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보험과 퇴직입니다. 보험은 예상치 못한 또는 높은 의료 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보험과 해당 보험이 제공하는 보장 범위를 이해하고 최상의 보험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계획에는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언제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은퇴를 위해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 은퇴 후에는 투자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 과정에는 사망 후 재산 양도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유산 계획도 포함됩니다. 부동산 계획에는 자산 분배 방법을 선택하고 수혜자를 관리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유언장이나 신탁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산세, 거민 비용, 자산 양도와 관련된 기타 수수료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계획을 세울 때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수반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자산과 위험에 대한 이해, 위험 허용 범위 이해, 투자 다각화, 정기적인 투자 모니터링이 포함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장에 설명된 단계를 따르면 자녀의 최상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와 올바른 투자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는 미래에 성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예산 편성, 투자, 세금, 인플레이션, 복리이자, 신용, 재정 계획 등의 주제를 다루는 금융 지식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습니다. 금융 지식을 더 잘 이해하려면 이러한 개념을 숙지하고 돈을 현명하게 저축하고 투자하고 사용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개인은 돈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재정적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일반적인 재정적 실수 부모를 위한 필수 가이드.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고 기본적인 생활 기술을 갖추기만 하면 성공적인 성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돈이 성공적인 삶의 필수적인 기초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돈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아이들은 초기에 값비싼 실수를 저지르거나 빚과 재정적 불안정에 휩싸일 위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실수는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예산 책정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용돈을 받기 때문에 예산 책정에 대해 충분히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책정은 필수적인 기술이므로 가능한 한 일찍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예산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과도한 지출이나 위험한 대출을 받는 등의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부모는 간단한 목표 설정부터 지출 추적 방법 이해까지 예산 편성에 관해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흔히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아이들에게 투자의 기본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투자는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일이거나 아이들에게 가르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투자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다양한 투자 유형을 이해하는 것부터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중요성까지 투자의 기본 원칙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복리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복리 이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를 늘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아이들은 복리 이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복리를 계산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 진학이나 기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돈을 저축하고 있는 어린 자녀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사람들이 범하는 많은 실수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돈 관리 기술뿐만 아니라 예산 책정, 투자 및 복리 이자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재정적 미래에 자신감을 갖고 직면할 수 있습니다.